여러분 그동안 성공하셨습니까? 고품격 시계 리뷰 채널 워메입니다. 이제 7월 한창인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다이버워치가 가장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차고 잠수할 것도 아니고 다들 나이 먹어서 해변가 가면 파라솔, 돗자리, 텐트에서 나오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면서 왜 이렇게 다이버 찾는지 그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입니다. 아, 분위기가 중요하다고요? 바닷가로 출발하는데 가죽 시계를 찰 수는 없다고요? 아, 이해가 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 에포스의 다이버워치 3504입니다. 오늘은 그린, 블루, 청콩, 흑홈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블랙도 가져와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마지막 한 점이 제가 가져오기 직전에 팔렸다고 합니다. 블랙 다이얼을 흑홈으로 보면 되니까 아쉽지만 오늘 이 4가지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딱 보셔도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마리너 구형 뚱섭 40mm 모델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에포스가 41.5mm니까 현행 41mm 서브마리너와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주는 인상은 조금 다릅니다. 현행 서브마리너는 러그가 슬림해졌고요. 브레이슬릿도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반면 이 구형 뚱섭은 러그가 넓고 박시합니다. 그래서 에포스가 주는 그 묵직한 남성적인 인상은 오히려 이 뚱섭 쪽과 더 비슷해요. 중간중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포스 3504 다이버 넓은 범위에서 오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넓은 범위냐? 그냥 대놓고 똑같이 메르세데스 헨즈의 동그란 이에서 꽉꽉 채운 모델들과 좀 결이 다릅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면요, 방수가 500m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빠르게 나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본 모델이 170만원이고요 사이트 쿠폰 적용하면 160만원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콤비 모델은 여기서 8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단수나 오마주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일단 사이즈부터 보시겠습니다. 케이스는 41.5mm, 두께는 13.3mm, 러그 투 러그 49mm, 러그폭은 22mm입니다. 일단 존재감 상당한 시계입니다. 케이스가 41.5mm인데 40mm 서브마리너와 비교하면 분명히 한 채가 크다는 게 느껴지죠. 두께가 13.3mm면요, 이 뚱 서브마리너가 12.5mm니까 조금 더 두꺼운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계 방수 500m거든요. 500m 방수 시계가 13.3mm라는 거, 이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러그폭이 22mm죠. 이 사이즈에서 러그폭이 20mm였다면 브레이슬릿이 너무 급격하게 가늘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포스 는 비율은 좋습니다. 41.5mm에 22mm 브레이슬릿이니까 커진 케이스를 충분히 받쳐줍니다. 약간 팔찌 같은 느낌도 있지만 브레이슬릿과의 밸런스는 뚱섭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 풀코 기준으로는 무게는 약 202g이 나옵니다. 제 손목이 17.8cm인데 링크를 4개 정도 빼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면 대략 170대 후반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틸 서브마리너가 150g 정도니까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 완전 상남자 다이버죠. 제가 볼 때 러그 투 러그 49mm에 러그폭 22mm를 무리 없이 소화하려면 손목 둘레가 최소 17cm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보다 작은 손목이신 분들은 반드시 실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대로 난 통뼈다, 큰 시계 좋다, 서브마리너보다 더 체급감 있는 다이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자, 이제 다이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얼 컬러부터 보시죠. 먼저 그린은 서브마리너 헐크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 헐크와는 좀 다릅니다. 썬레이긴 한데 굉장히 차분한 썬레이입니다. 전체적인 베젤 컬러도 차분한 그린이고요. 헐크보다는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드로 콘퀘스터 39mm 그린과 느낌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 나온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블루도 정숙한 블루입니다. 역시 썬레이지만 은은한 입체감을 주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이것도 컬러 느낌이 핫콘 신형과 비슷합니다. 블랙 흑홈 다이얼은 상당히 깊습니다. 굉장히 고급져요. 이게 서브마리너와 비교를 해도 차이를 못 느끼겠고 오히려 이게 새 거라서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뭐지? 같은 컬러니까 비교가 딱 되는데요. 이 세라믹 베젤도 눈에 확 들어오네요. 같은 컬러를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음은 청콤인데 이 청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렉스 청콤이 좀 노는 형 느낌이라면 이거는 마음속으로 좀 놀고 싶었던 형 느낌이에요. 많이 차분합니다. 이 콤비 모델들이 보면 당연히 순금은 아니고요, 대신 싸구려 도금이 아니라 골드 PVD 코팅인데 컬러가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베젤 테두리, 크라운, 인덱스 테두리, 그리고 링크 가운데가 골드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차고 다니면 누가 봐도 18K 롤레조로 볼 것 같아요. 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먼저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이 다이버 시계는 500m 방수에 헬륨 밸브까지 장착했습니다. 제 서브마리너는 300m 방수고 헬륨 밸브가 없죠. 롤렉스 기준으로 보면 서브마리너에 없는 기능이고 시드웰러처럼 포화 잠수를 염두에 둔 상위 다이버 라인에서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물론 에포스가 시드웰러와 방수 수치까지 같은 건 아니죠. 시드웰러는 1220m 방수고 이건 500m 방수입니다. 하지만 서브마리너처럼 친숙한 실루엣을 가져오면서 방수는 500m까지 끌어올리고 헬륨 밸브를 넣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따라서 만들고 대충 팔면 되는데 거기다 또 오버 스펙을 넣은 게 그 의도와 그 노력이 진짜 그냥 오마주가 되는 게 싫었구나, 그런 게 팍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계는 참 깨알같이 탈 오마주 디테일 찾기, 뭐 그런 재미가 있는 시계죠. 케이스 마감은 문법이 아주 명확합니다. 윗면은 전부 브러시드, 옆면은 전부 폴리시드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차분한 투러치인데 손목을 살짝만 틀면 옆면 유광이 거울처럼 받아칩니다. 헬륨 밸브 마감도 하이 폴리시로 정교하게 다듬어서 케이스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크라운은 7.9mm입니다. 큼지막합니다. 이 뚱섭이 6.9mm거든요. 1mm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잡아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크라운 가드도 양옆에서 딱 감싸고 있어서 다이버다운 얼굴이 나옵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루다운 솔리드백이고요. 잠수부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백도 마감에 상당히 신경을 쓴 느낌이네요. 세라믹 베젤의 인서트의 구성, 눈금 배치, 폰트의 분위기까지 서브마리너 문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대신 베젤 자체의 퀄리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세라믹 베젤은 유격 없고요. 단독으로 돌리면 이 가격이 괜찮네 라는 말이 나오다가 이 서브마리너와 번갈아서 돌려보면요 차이가 납니다. 일단 클릭이 롤렉스는 딱딱딱딱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그래도 좀 눅눅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네요. 뭐 가격 차이로 보면 뭐 10일 걸기는 힘들겠네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제 서브마리너와 좀 다른 시계가 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안에 있는 다이얼 보면요 인덱스는 얇고 긴 바 타입이고요. 시분칩은 각을 세운 얇은 소드 핸즈, 초칩은 끝에 삼각형 야광 팁이 달려 있습니다. 벤치 핸즈 없고요. 동그란 인덱스도 없고 빽빽한 레터링도 없습니다. 이 조합이 주는 인상은 롤렉스보다 오히려 태그 호이어 쪽에 날렵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서브마리너 실루엣인데 가까이서 보면 자기 얼굴이 있습니다. 외곽 미니 트랙에 숫자가 들어간 것도 특이하죠. 이런 디테일이 다이얼을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계기판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마주에서 도망가려고 고민한 흔적 투성인 거죠. 재밌어요. 데이트창 위에서 사이클롭스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싸구려 사이클롭스는 확대율이 어색해서 그 은행감에 있는 그 돋보기 안경 같은데 이건 오리지널과 비교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야광도 기대했던 거 이상입니다. 왜냐면요 인덱스가 이 정도로 얇기 때문에 저는 바로 포기했거든요. 보자마자 BGW9 도료의 발광력 자체는 직접 보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물론 굵은 인덱스를 쓰는 다이버 느낌은 아닌데 선으로 가늘게 빛난 느낌이 세련된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지속력도 괜찮고요. 붓은 얇은데 물감은 옅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호불호가 가장 세게 갈릴 부분입니다.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3연줄 가운데 거울처럼 빛나는 유광 폴리시드 처리입니다. 22mm 폭의 넓은 브레이슬릿에 유광 센터 링크가 통으로 들어가니까 손목 위에서 빛 반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쁘고 화려하긴 한데 투러치가 가운데가 너무 반짝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에퍼스는 야 니네 이거 진짜 사서 바다 들어가? 가냐고, 어차피 평소에 차고 다닐 거면서, 그리고 너 아파트 살잖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그리고 테이퍼드 형태가 아니라 22mm가 거의 일자로 그대로 떨어지는 통짜 브레이슬릿입니다. 그래서 손목에서는 약간 묵직한 팔찌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하지만 퀵 체인지 시스템이라서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나토 스트랩, 러버 스트랩, 리오날 메쉬 스트랩, 줄질이 자유롭기 때문에 롤렉스에 없는 장점이 있는 거죠. 버클은 뭐 이 가격대 정도로 딱 보입니다. 딱 보이고요. 그래서 미세 버클 안쪽에 미세 조정 홀이 아쉽습니다. 구멍이 너무 촘촘하고 몇 개 없어요.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드리지 말고 링크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러면 또 정통 다이버 같기도 하죠. 실제로 웹수트에 찰분은 많지 않겠지만 손목이 붓는 날이나 여유가 필요한 날, 부종이 심하다 이런 날 의외로 쓸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 셀리타 SW200-1이 들어갑니다. 에타 2824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위스 시계판의 국민 무브죠. 26석에 시간당 28,800진동, 파워 리저브는 약 38시간입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100만원대 스위스 오토매틱 다이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고, 뭐 좋게 생각해보면
검증된 범용 모브라 사설에서 고치기도 쉽다는 거 하나는 있네요. 에포스 3504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선명한 시계죠. 허나 만약 이 다이얼에 에포스 대신 태그 호이어나 오리스 로고 들어가 있고 세라믹 베젤에 막 500m 방수 헬륨 밸브 스위스 메이드 막 이 정도 마감인데 170만 원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사이즈가 좀 큰데 아니요 뭐 한 43mm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괜찮은데 하면서 야 이거 가성비 좋은데 하고 진지하게 봤을 겁니다. 막 난 큰 시계가 좋아 막 이러면서요. 어쨌든 에포스 3504는 서브마리너를 그대로 대체하지 않으려는 그 흔적이 굉장히 많은 시계고 저는 그거를 높게 평가합니다. 서브마리너 얼굴을 빌려왔지만 500m 오버스펙과 화려한 도심 감성으로 자기 캐릭터를 만든 크고 무겁고 재미있는 스위스 다이버 저의 한 줄 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